발해의 등주 공격 위치에 대하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해의 당나라 등주 공격 위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중요성도 있고 설명을 드릴 사항도 많아 유튜브 분량상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전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강단사학계는 발해의 당나라 등주 공격에 대하여 바다를 지금의 발해만으로 하고 등주를 지금의 산동반도, 발해를 지금의 요령성 요하 동쪽의 요령성 요동반도 북쪽과 그 동북쪽에 이르는 국가로 설정한 것에 의하여 이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해석을 그들이 설정한 사항에 의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한 모든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사서 기록 역사적 사실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중국 사서 기록에 의하여도 확인됩니다. 즉, 이 중국 사서 기록에 의하여 같은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됩니다. 여기서 이들 세 개의 사서 기록에 의하여 중요한 사실 세 가지가 확인됩니다. 즉, 첫째로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한 것은 바다를 통하여 등주를 공격한 것이고, 둘째로 이에 대하여 당나라는 유주군사를 동원하여 막았다는 것이고, 셋째로 한편으로 협공작전으로 신라로 하여금 발해 남부를 공격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의하여 현재 주류 강단사 학계가 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여 이의 정당성이 확인됨과 동시에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발해가 바다를 통하여 당나라 등주를 공격한 것이라면 현재 주류 강단사 학계가 정하는 역사에 의하면 발해가 요령성 요하 동쪽으로부터 그 동북쪽으로 해서 있었으므로 바다는 현재의 바다이므로 요령성 요동반도 남쪽이나 발해 당시의 압록강을 현재의 한반도 북부 압록강으로 한 것에 의하여 여기서의 박작구에서 출발하여 서해 바다인 발해만을 통하여 현재 주류 강단사 학계가 정하는 바에 의한 건너편 중국 대륙 당나라가 있다는 산동반도의 등주를 공격한 것이 됩니다. 먼저 발해 시기의 압록강이 과연 지금의 한반도 압록강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시기의 압록강은 바로 이전의 고려 당시의 압록강으로서 마자수이자 고려 시대에는 청어로 불렸던 강입니다. 이는 다음의 여러 사서 기록과 같이 당시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의 동쪽의 말갈이 전신인 음루 지역이 백산 말가 지역에서 발원한 강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로서 이 압록수이자 마자수인 호타는 계속 서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동쪽으로 흘러서 위 백평산에서 나온 대유수가 흘러서 요동군 지소인 양평현이 서쪽으로 흐르고 현토군 고구려현의 요산에서 나오는 소유수가 양평현을 거쳐 흐른 다음 이들이 요동군 요대현에서 합류한 다음 역시 요동군 안평현이자 서안평현이자 안시현으로 기록된 지금도 그 이름이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이라는 이름 그대로 남아있는 호타 인근에서 마자수이자 압록수와 합류하는 모든 사서 기록상과 맞는 곳의 압록수는 바로 하북성 호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유수와 소유수가 서쪽이나 거쳐 흐르는 양평현은 연나라 장성 구간인 조양과 양평 간의 양평으로서 이는 나중에 고구려 요동성이 되고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가 멸망하고서는 평양에 이어서 두 번째 안동도부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전의 연나라는 산서성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연나라의 장성 구간의 조양은 지금의 태행산맥의 산서성 흔주시 일대이고 다른 구간인 이 양평은 이곳
태행산맥이 바로 동쪽인 요동군 지역에 있는 것이지 이곳에서 머나먼 요령성 요하 인근이나 이곳 한반도 북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잘것없는 중국 전국시대 최약자라고 기록된 연나라를 한반도 북부까지 진출하는 최강국 중의 하나로 한 것으로 하는 한편 연장선 구간인 여기서의 양평현을 요령성 요하까지 설정하여 조양의 북경치 서북쪽에서 이곳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장성을 연장성으로 설정한 엄청난 왜곡 작업에 의한 바탕 위에 이 요동군 양평현을 지나는 소유수가 대우수와 합류한 다음 다시 압록수와 합류하는 안평현인 박작구를 한반도 북부 압록강으로 왜곡 설정한 것에 의하여 이곳에서 서쪽 바다인 서해바다 바레만을 건너서 당나라 산동반도 등주로 공격한 것으로 왜곡 설정한 것입니다. 박작구는 바로 원래 위치의 하북성 압록강인 하북성 호타에서 남쪽이 고구려 평양성으로 기록된 고구려 산동성 졸본성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록상에 기록된 옛 양평현 즉 서안평이자 부안평이자 안시현이자 현재에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인 것입니다. 이를 이와 같이 하북성 압록강인 현재 호타를 왜곡하여 현재의 압록강으로 한 다음 이 압록강에 안평현 즉 서안평현이 있는 것으로 한 다음 이 안평현을 박작구로 설정한 그야말로 심각한 왜곡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은 바로 다음 사서 기록상의 해설과 같이 말갈의 백산에서 발원하는 압록수와 합류하는 소유수와 대우수를 지금의 한반도 북부 압록강으로 왜곡 비정한 이병도 일제시대 식민사학자와 청나라 학자로서 우리 고대사를 후대 청나라 시대에 와서 이의 위치를 원래 위치인 하북성에서 한반도 북부 내지는 아예 한반도 안으로 왜곡 이동시킨 1등 공신인 청나라 학자 정겸 등의 논리를 그대로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가 받아들여 압록수, 대우수, 소유수, 안평현, 서안평, 박작구 사항을 전혀 사서 기록상의 여러 위치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반도 북부 압록강 인근으로 설정함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사항을 철저히 연구하여야 진정으로 현재의 왜곡된 우리 고대사를 제대로 비판한 다음 이를 근거로 제대로 된 우리 고대사를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이 우리 고대사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적 연구와 이에 의한 비판과 대안 마련을 여러 국민들도 전문가 못지않은 전문가가 되어 이를 받아들여 우리 고대사가 제대로 서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도진명이나 어설픈 논리에 의한 것은 전혀 이러한 전문적인 왜곡 논리를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류 강단사학계가 발해의 공격 시작 장소로 선정한 박작구는 바로 사서 기록상에도 옛 안평현이라고 하였듯이 지금의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입니다. 발해가 이 인근에 있었고 발해가 이 안평현에서 바다로 기록된 이 하북성 호타를 이용하여 그 서쪽의 유주지방의 등주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하여야 맞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방어한 당나라 군사를 볼까요? 이것이 살펴볼 중요한 사실 중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유주군사라고 하였고 이는 현재 중국 측과 주류 강단사학계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설정에 의하면 유주 위치가 당시 북경시 위치라고 하였습니다. 설사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북경시 군사가 당장 쳐들어온 등주 즉 산동반도의 발해 침략군을 막으러 보냈다고요? 유지인 북경시에서 산동반도까지는 바다를 가로지른 직선거리만 해도 현재 400km가 넘습니다. 육지로만은 500km가 넘습니다. 당시 도보 가는 거리로는
1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만도 직선거리로 320km 정도입니다. 그러면 발해군사를 막으러 오기도 전에 산동반도에 침략한 발해군사는 당나라 도읍을 향하여 많이 침투하였을 것입니다. 산동반도에는 단 하나의 막을 군사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더군다나 이는 중국 사하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니와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 발해의 등주 공격 결과에 대하여는 가타부타 언급이 없습니다. 이도 수수께끼 사항입니다. 좌우지한 산동반도에 침략한 왜적을 머나먼 북경시 군사로 막는다는 설정은 잘못으로서 이는 사서기록상의 발해의 당나라 침략 지점인 등주가 지금의 산동반도 위치가 아니고 유주에 가깝고 유주가 지금의 북경시 인근이 아니거나 아니면 둘 다 지금의 역사가 비정하는 곳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기억해 두시지요. 다음으로는 이들과 함께 같이 살펴볼 중요한 사실 중에 세 번째 사항은 바로 신라의 협공작전입니다. 사서기록에 의하면 발해의 남부를 신라가 공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가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당시 발해와 통일신라와의 처음 국경은 나중에 최종 국경인 한반도 서쪽으로 서해 대동강과 동쪽으로 동해 원산만에 이르는 발해와 신라 간이 국경이 아니고 이보다 더 남쪽인 서해 임진강으로부터 동쪽 원산만까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셨었나요?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이 국경 변화에 대하여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곳의 발해 남부로서 신라가 공격하는 위치는 바로 이곳 한반도 중부지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발해가 중국 산동반도를 공격하고 있는데 한반도 중부인 임진강이나 원산만 지역을 공격하면 협공이 되겠는가요? 이는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를 기억해 두시지요. 잠시 후에 원래의 맞는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이 사항이 어느 것이 맞는 사항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재의 주류 강단사학계가 역사를 꾸미고 있는 것에 의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발해의 2차 공격 위치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발해는 등주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제2차로 공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일반인들은 생소한 사실입니다. 바로 마도산 공격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등주와 마도산은 같은 곳이거나 그 경로상 과연 1차로 등주를 공격하고 나중에 2차로 마도산을 공격한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으로서 같은 공격상에 포함된 지역으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사 본기 기록에는 없고 정사 열전 및 정사의 버금가는 사서기록에만 있습니다. 바로 자치 통감 사서기록과 이 기록에 의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바로 이들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은 이 두 가지 사항, 즉 발해의 등주 공격과 마도산 공격은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서기록을 보면 상세한 사항이 없는 채 두 번째 공격이라고 하는 마도산 공격은 열전과 정사가 아닌 기록에서만 확인되거니와 그 전쟁에 대한 승패도 확인할 수가 없이 애매합니다. 물론 이는 중국 사서와 이를 그대로 인용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합니다. 당연히 발해 역사를 전하는 기록은 없어져서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기록이 이렇게 소홀한 것은 분명히 사서를 기록한 당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두고 이 두 번째 사건으로 일부 기록된 발해의 마도산 침략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바로 마도산 침략과 관련한 그 위치와 앞의 등주 침략 사건과의 그 위치 관계 때문입니다. 먼저 마도산 침략 사건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치는
위에 자치통감 기록상에 언급한 증거자료와 마도산의 위치를 기록한 중국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의 고조가 편찬한 중국의 역사 지리서 독사방 여기오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이들 기록에 의한 바에 따라 현재 역사 비정에 의하면 분명히 마도산은 현재 진앙도시 노령현과 갈석산이 있고 나나가 있는 하북성 진앙도시 인근인 진앙도시 청룡민족자치원과 그 서북쪽의 승덕시 관성민족자치원 사이에 도산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이 마도산 전투 위치를 원래 맞는 위치로 분석해보고 이에 의하여 앞에서 살펴보라고 놔두었던 등주 공격 위치 사실과의 연관성 그리고 등주 공격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마도산 전투 위치 기록 사실에서 확인한 사항은 1. 해족 2. 거란족 3. 유수 4. 나나 5. 노령진 6. 평로군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1. 해족과 2. 거란족은 바로 전통적으로 우문선비족에서 갈라진 분파로서 이들의 위치는 산서성 지역입니다. 즉 거란은 바로 산서성 삭주시 산음현의 황수아가 지금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이 그 근거지라고 분명히 그들이 세운 나라인 요사지리지 서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족은 거란족의 분파로서 그 위치는 이 거란족이 서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들 산서성 지역 족속이 머나먼 그 동쪽의 진앙도시에 왔었다고요? 더군다나 역사상의 마도산으로 비정하는 현재의 도산은 험준한 산속으로서 이곳으로 해족이나 거란족 그리고 발해가 쳐들어올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 주위에서 교통로 등 중요한 지역이자 중원으로 가는 길이자 통로는 바로 이곳에서 멀리 남쪽으로 떨어진 해변가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곳으로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3. 유수 4. 나나 5. 노령진들은 이 독사방 여기오 사서가 기록되기 전에 왜곡되어 이곳 지금의 하북성 진앙도시 인근에 옮겨져 있어 이를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 위치는 산서성 동쪽이자 당시의 압록수였던 지금의 하북성 호타 인근인 것으로서 이곳이 원래 유수와 나나 그리고 노령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나나가 원래 위치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사실을 아는 어느 역사학자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나나도 원래 위치에서 역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현재의 잘못된 주류 강단사학계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또한 올바른 새로운 역사를 연구하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전에 왜곡되어 이동된 유지의 북경시 위치와 나나의 왜곡 이동된 후에 현재의 위치로 두는 등이 역사 인식과 지식에 의하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기록이 이를 입증합니다. 여기서의 계주, 유주, 나나, 노령진, 해, 거란은 모두 산서성 태행산맥 남쪽과 북쪽에 있음으로 해서 태행산맥 인근에 있었지 이 태행산맥에서 한참 멀리 동쪽으로 떨어진 지금의 하북성 진앙도시 인근에 실제로 조작하여 옮긴 노령현, 창녀현 그리고 갈석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모든 학자들이 마도산을 현재 하북성 진앙도시 인근에 비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여 바로 유주를 쪼개어 설치한 계주 즉 산서성 태행산맥 바로 동쪽의 지금의 하북성 석가자시 인근에 나나와 노령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에만 바로 앞에서 살펴본 산서성의 1. 해족, 2. 거란족이 바로 그 동남쪽 지방인 3. 유수, 4. 나나, 5. 노령진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 평로군은 영주 일대를 통치하던 평로 절도사의 지위를 받는 곳으로서 바로 우물여사인 지금의 태행산맥 바로 동쪽의 지역인 것입니다. 이곳 서북쪽에 해가 있고 북쪽에 거란족이 있고 그 남쪽에 갈석산이 있는 이곳에 바로
평로군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로군이 바로 나중에 살펴볼 평로치청으로서 당나라를 흔들었던 이정기 세력이 출발한 지역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즉 이곳 평로군 절도사 일원이었던 이정기 세력이 남으로 내려가 치주와 평주를 추가로 점령하여 평로치청 절도사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평로군이 영주 관할 지역인 것은 위 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중에 살펴볼 이정기 출신의 평로군 기록과 영주 기록이 같이 있는 것에 의하여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현재 역사에서는 영주를 그리고 이곳에 있는 평로군을 현재 유령성 조양시로 왜곡 비정함에 따라서 이정기 세력이 당초 유령성 조양시에 있다가 이번에 발해 당나라 등주 공격과 마찬가지로 바다인 발해만을 건너서 산동반도 청주 지방에 가서 바로 평로치청 절도사 세력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다루는 사항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이정기 세력과 관련한 사항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해가 공격한 마도사는 이곳 평로군 바로 북쪽에 있는 것이고 이곳은 바로 등주의 북쪽으로서 바로 당시 압록수를 바다로 기록한 그 바다 북쪽이고 이곳을 건너 공격한 것이 바로 등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해의 당나라 두 번째 공격인 마도산 공격 사실에 의하면 마도산의 위치는 바로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인근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를 살펴보았던 이유인 앞의 발해의 등주 공격 사실에서 지금의 역사로 비정한 것에 의하면 비상식적으로 맞지 않음에 따라 원래 맞는 위치 확인하고자 하였던 1. 첫째로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한 것은 바다를 통하여 등주를 공격. 2. 둘째로 이에 대하여 당나라는 유주군사를 동원하여 막았다. 3. 셋째로 한편으로 협공작전으로 신라로 하여금 발해 남부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 발해의 당나라 등주 공격은 그 중요성이 있고 입증하여 설명드릴 사항이 많아 유튜브 분량상 전편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후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